야담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독거노인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서방이 세상을 떠나자 과부는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던 나이 많은 머슴이 쓰러져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과부는 새로운 머슴을 들이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머슴들 만나봐도 마음에 드는 머슴이 없었지요. 찾아오는 머슴들 중에는 험상 굳은 머슴들 뿐이었습니다. 섬뜩할 정도로 무섭게 생긴 머슴들이 있지요. 그러자 과부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머슴 하나를 더 만나봤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마을을 감싸던 그날, 홍매는 병든 머슴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양반가였던 집안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 명성이 시들해졌지요. 1년 전 남편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홍매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머슴 아저씨? 홍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머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홍매는 알았습니다. 이제 머슴도 곧 떠날 것임을. 넓은 농토를 홀로 돌보기란 불가능했지요. 30살의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의 삶은 매일이 고단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등잔 밑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겨우 끼니를 이었답니다. 그러나 밤이면 외로움이 그녀를 덮쳤지요. 새 머슴을 들여야겠어요. 홍매는 중얼거렸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여러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눈빛이 사나웠고 둘째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셋째는 나이가 많아 일을 하기 어려워 보였지요. 어느 저녁 대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주인께서 머슴을 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대문 앞에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차림과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지요. 들어오세요. 성함이 도련이라 부르십시오. 홍매는 그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넓은 이마와 부드러운 미소. 문득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홍매의 가슴이 설레었지요. 농사일은 어릴 때부터 해왔습니다. 안주인께서 고생하지 않도록 제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도련의 진심 어린 말에 홍매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낯선 사내를 집에 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의 성실해 보이는 태도가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지요. 일주일만 일해보십시오. 그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날 밤 홍매는 사랑채에 도련을 재우고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 낯선 사내가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답니다. 새벽녘부터 도련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홍매는 창문 틈으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땀에 젖은 등판과 부지런한 손길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침 진지 드시러 들어오세요. 홍매가 부르자 도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박한 밥상 앞에서 두 사람은 어색하게 식사를 했지요.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집밥을 먹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도련의 말에 홍매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남편 이후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이 낯설었지요. 날이 갈수록 도련의 존재는 홍매에게 편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물을 길어오고 밭일을 하고 저녁에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주었지요. 집안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넓은 땅을 돌보기 힘들었는데 도련 씨 혼자서 어떻게 다 하시는지. 안주인께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니 힘이 납니다. 그의 말에 홍매는 다시 얼굴을 붉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녀는 도련의 존재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홍매는 시장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우물가에 다다르자 그녀는 얼어붙었지요. 도련이 상의를 벗고 몸을 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질녘 햇살이 그의 젖은 어깨를 비추었습니다. 단단한 근육과 상처 하나까지 선명히 보였지요. 홍매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란 마음에 바구니를 떨어뜨렸지요.
안주인. 도련은 황급히 옷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홍매는 서둘러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도 그녀의 가슴은 계속 뛰었지요. 그날 밤 홍매는 오랜만에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움과 도련을 향한 감정이 뒤섞였지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어색해졌습니다. 며칠 후 홍매는 도련의 중얼거림을 들었지요. 내일이 내 생일인데. 그 말을 듣자 홍매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특별한 날을 챙겨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지요. 다음 날 홍매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저녁에 도련이 돌아왔을 때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오늘이 도련 씨 생일이라면서요? 축하드립니다. 도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생일을 축하해주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련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홍매의 행복했던 시간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답니다. 가을 수확을 마친 후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부의 집에 들어온 젊은 머슴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그 사내가 정말 머슴이기만 할까? 과부와 사내가 한 집에 산다니. 마을 사람들의 말은 홍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우물가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렸지요. 홍매는 괴로웠지만 도련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홍매는 안방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도련이 그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지요. 안주인,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홍매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어요. 도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말에 홍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련이 떠난다면 농사일도 걱정이었지만 그보다 그의 존재가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었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그 즈음 마을에는 새로운 부사가 부임했습니다. 이방이라 불리는 그는 40대의 호랍이었지요. 그는 곧 홍매의 땅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땅은 홍신의 과부가 혼자 지키고 있다지. 여자 혼자서 어찌 감당한단 말인가. 관아의 사람들이 곧 홍매의 집을 찾아왔지요. 부사님께서 홍신의 땅에 관심이 많으시다. 내일 관아로 오라 하셨소. 문서를 가지고 오시오. 홍매는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은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자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관아 사람들이 떠난 후 홍매는 마당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도련이 달려왔습니다. 홍매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도련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지켜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박두라는 사내가 이끄는 왈패들이 홍매의 집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박두는 마을 근처에서 악명 높은 깡패였지요. 홍신의 안주인 우리 두령 박두님께서 만나자고 하셨다. 왈패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홍매가 거절하자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지요. 곧 찾아뵙겠다 하셨소. 준비하고 있으시게. 왈패가 떠난 후 홍매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홍매는 도련에게 물었지요. 도련씨, 혹시 박두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도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왜 물으시는 겁니까? 홍매는 도련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의 맑은 눈빛이 아닌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가을바람이 낙엽을 몰아치던 그날, 홍매는 마을로 가는 길에 우연히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숲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바로 도련의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속일 수 없습니다, 형님. 저는 홍신의 안주인을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홍매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바라보았습니다. 도련이 박두와 마주 서 있었지요.
내 놈이 감히 계획을 어긴다고. 처음부터 내 임무는 그 과부의 신임을 얻어 문서를 빼내오는 것이었다. 홍매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돌연이 박두의 신복이라는 사실, 자신의 땅 문서를 빼내기 위해 머슴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마음이 변했다고. 그 여자가 내 마음을 얻은 모양이구나. 하지만 넌 잊었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본 모습이 무엇인지. 홍매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집으로 달려갔지요. 방문을 닫고 쓰러진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돌연 씨마저. 남편 이후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사람, 함께 일하며 특별한 감정을 키워왔던 사람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홍매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어 돌연이 돌아왔을 때 홍매는 그를 피했지요. 한편 돌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 그는 박두의 명령으로 홍매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에게 박두는 의지할 곳이었지요. 하지만 홍매와 함께 지내며 그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함, 강인함, 그리고 미소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박두가 다시 왈패들을 이끌고 홍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홍매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당당히 맞섰지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땅 문서를 내놓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쫓겨나든지 택하라. 홍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제 남편이 피와 땀으로 일군 곳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킬 것입니다. 홍매의 당당한 모습에 박두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돌연을 향해 무언가를 지시하려 했지만 돌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지요. 더 이상 안주인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박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놈이 배신자가 되었구나. 좋다. 내 선택을 후회하게 해주마. 박두가 떠난 후 돌연은 홍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주인,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매는 차갑게 그를 밀어냈지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왜 이 집에 들어왔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돌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박두의 명령으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안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홍매는 돌연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내일까지만 이 집에 머무르세요. 그 후에는 떠나주십시오. 돌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녘 돌연은 홍매를 조심스레 깨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홍매는 아직 그를 믿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주인, 이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자랐다고 했지요. 14살 때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그를 박두가 거두어 주었고 그때부터 박두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주인의 집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진짜 가정의 따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주인의 미소, 정성 어린 밥상,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돌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홍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지요. 박두와 부사는 안주인의 땅을 빼앗아 주막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들의 비리를 폭로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인데. 돌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부사의 집에 비리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서를 찾아 도도부사에게 전한다면 그들은 처벌받을 것입니다. 홍매는 불안했습니다. 부사의 집에 잠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너무 위험해요. 잡히면 그대는 안주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돌연의 말에 홍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돌연의 손을 꼭 잡았지요. 함께 가요. 나도 도울 수 있어요.
도련은 놀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홍매의 결연한 표정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계획을 세웠지요. 다음 날 부사가 환갑잔치를 여는 틈을 타 그의 집에 잠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도련은 박두를 만나러 갔습니다. 마지막 속임수를 쓰기로 한 것이지요. 내일 밤 문서를 가져오겠습니다. 과부의 신임을 얻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박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도련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도련은 가슴속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지요. 홍매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부사의 환갑잔치는 화려했습니다. 대문에는 수복 강령 현판이 걸렸고 마당에는 수십 개 등불이 밤을 밝혔지요. 부사 이방은 박두에게 오늘 밤 홍매의 집에 불을 지를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부는 문서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홍매와 도련은 잔치의 혼잡함을 이용해 부사의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움직였지요. 조심하세요. 경비병들이 자주 순찰합니다. 도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잔치가 열리는 앞마당을 피해 뒷뜰로 향했지요. 안채에 다다르자 도련은 창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방 안은 사치스러운 가구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서재를 뒤졌지만 문서는 보이지 않았지요. 시간은 점점 흘러갔습니다.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어디를 더 찾아봐야 할까요? 홍매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도련은 잠시 생각하더니 번뜩이는 눈으로 말했지요. 사당. 부사가 중요한 물건을 그곳에 숨긴다고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뒷뜰 깊숙한 곳에 있는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자 제단 위에 놓인 화려한 금불상이 눈에 들어왔지요. 저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관아의 창고에 있어야 할 물건입니다. 부사가 훔쳐온 게 틀림없습니다. 금불상 뒤에서 도련은 작은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여러 문서가 나왔지요. 그것은 부사와 박두가 주고받은 편지와 계약서였습니다. 홍매의 땅을 빼앗아 주막을 짓는 계획에서부터 관아의 물건을 빼돌린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지요. 찾았습니다. 이제 증거를 확보했으니 빨리 나가야 합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사와 박두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도련은 재빨리 홍매를 제단 뒤로 숨겼습니다. 금불상이 걱정되어서 왔소. 부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부사와 박두가 문턱을 넘는 순간 도련은 결단을 내렸지요. 금불상을 가져가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도련의 말에 홍매는 놀랐지만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는 금불상을 들고 제단 뒤편 작은 창문으로 홍매를 먼저 빠져나가게 했지요. 그리고 자신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누가 있는가? 부사의 외침이 들렸지만 두 사람은 이미 담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도련의 품에 안긴 금불상은 달빛에 은은히 빛났습니다. 숲속에서 도련과 홍매는 긴장을 풀고 숨을 골랐습니다. 금불상을 가져온 이유를 묻는 홍매에게 도련은 미소 지었지요. 이것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할 열쇠입니다. 부사가 관아의 보물을 훔친 증거니까요. 도련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금불상을 이용해 부사와 박두를 함정에 빠뜨릴 것이었지요. 이른 아침, 도련은 두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도도부사에게 부사의 비리를 알리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사에게 금불상과 홍매의 땅 문서를 교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김서방에게 맡기세요.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홍매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 계획이 성공할까요? 부사도 도도부사 앞에서는 한낱 신하일 뿐입니다. 금불상 도난과 비리 증거만 있다면 그의 권력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부사의 하인이 홍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부사가 해질녘 숲속 빈터에서 만나자는 전갈이었지요.
도련은 김서방에게 또 하나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련은 금불상을 들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홍매는 그를 걱정스럽게 배웅했지요. 꼭 돌아와야 해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주인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숲속 빈터에는 부사와 박두, 그리고 몇몇 왈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사는 도련을 비웃었지요. 내가 감히 나를 협박하다니. 배짱이 크구나. 협박이 아닙니다. 단지 거래를 제안했을 뿐입니다. 금불상과 홍신의 땅 문서를 교환하자고요. 부사는 박두에게 눈짓했고 박두는 문서를 꺼냈습니다. 도련이 천으로 감싼 금불상을 내려놓자 부사의 눈이 욕심으로 빛났지요. 그때 숲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도도부사와 관아의 포졸들이었지요. 이방, 내가 관아의 보물을 훔치고 백성의 땅을 빼앗으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너는 체포된다. 부사는 창백해졌고 박두와 왈패들도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도도부사는 도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지요. 내 공을 치하한다. 내 이름은 이름 없는 머슴일 뿐입니다. 다만 홍신의 안주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은 도련을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홍매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성공했습니다, 안주인. 이제 부사와 박두는 모두 체포되었고 땅 문서도 돌려받았습니다. 홍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도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길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가을 하늘이 맑게 개인 날, 도도부사는 홍매의 집과 땅이 온전히 그녀의 것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터전을 다시 찾은 기쁨에 홍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도련은 그녀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틀 후 마을 어른들이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한 홍매의 마음씨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지요. 한때 의심의 대상이었던 도련은 이제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수확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홍매와 도련은 함께 논밭에서 일했어요. 땀방울이 도련의 이마를 타고 흐를 때마다 홍매는 몰래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 단단한 어깨와 강인한 팔뚝은 이제 그녀에게 익숙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련은 남쪽 산에서 약초를 캐 돌아왔습니다. 그는 감기 기운이 있는 홍매를 위해 정성껏 약을 다렸지요. 이것을 드시면 곧 나아질 거예요. 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비방입니다. 홍매는 감동했습니다. 도련의 정성이 담긴 약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데웠지요. 첫눈이 내리던 밤, 홍매는 도련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 등잔불이 은은한 빛을 드리웠지요.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도련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집도 땅도 잃었을 거예요. 그대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도련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야 합니다. 안주인께서 저를 믿어주셨기에 저도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평생 안주인 곁에서 살고 싶습니다. 홍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도련의 손을 잡았지요. 그대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기도 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도련은 조심스럽게 홍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고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습니다. 첫 키스의 떨림과 함께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어요. 도련의 손길이 홍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물결처럼 밀려왔지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도련의 손길은 홍매의 가장 은밀한 감정까지 일깨웠고 그녀는 오랜 외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에 몸을 맡겼지요. 등잔불이 깜빡이는 방 안에서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벽에 춤추었습니다. 이제 홍매와 도련은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앞으로의 삶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이 인연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민담이나 야설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연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이야기 나눠보세요.